이번에 임장을 다녀온 곳은 잠실입니다. 잠실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6억 5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잠실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비싼 아파트는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잠실 리센치 아파트, 잠실 엘스 아파트,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입니다. 다른 아파트들도 이전 최고가 대비 수억씩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잠실 엘스 아파트의 84타입 34평 아파트가 6억 5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이전 최고가 27억 원에서 6억 5천만 원이 하락한 20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된 곳은 잠실 엘스 아파트의 145동 84타입 34평 아파트입니다. 본격적으로 강남 아파트의 하락 분석에 앞서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요즘 전국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아파트 하락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서 여러 군데 답사 다니면서 따라잡기도 버거울 정도인데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현장 임장을 다녀오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22년 8월인 지난달 6억 5천만 원 하락한 곳은 잠실 엘스 아파트의 145동입니다. 145동 34평은 최고가 27억 원이 나왔던 동인데요. 같은 동에서 하락 거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단지 내 입지나 물건의 차이가 아닌 순수 가격 하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잠실 엘스 아파트의 145동은 한강뷰가 나오는 최고의 아파트 동입니다. 강남의 한강뷰 아파트가 27억 원에서 20억 5천만 원으로 무려 6억 5천만 원이 하락하였습니다. 잠실 엘스 아파트의 최초 분양가와 세대수, 입지 등을 간략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잠실 엘스 아파트는 2008년 9월 입주한 아파트로 이제 15년 차 되는 아파트입니다. 보통 10년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라고 하므로 신축에는 속하지 않고 기축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수는 총 5,679세대로 대단지 아파트에 속합니다. 또한 단지 내에 잠일초등학교, 신천중학교, 잠일고등학교가 모두 단지 안에 있어서 학군도 매우 좋습니다. 지하철역은 잠실 세내역과 종합운동장역 출입구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바로 붙어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도 매우 편리한 좋은 아파트입니다. 잠실 엘스 아파트는 2000년대 중반에 분양을 하였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84타입 34평이 일반 분양가 4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일반 분양가는 4억 6천만 원이었으며 조합원 입주권은 당시 6억에서 7억 수준이었습니다. 일반 분양은 청약 경쟁률이 있지만 조합원 입주권은 아파트 자체를 바로 구매하는 개념이며 여러 가지 조합원 옵션들도 있기 때문에 당시 일반 분양가보다 조합원 입주권이 약 2억 정도 비쌌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듯 입주가 2008년 하반기였으므로 2022년 하반기인 올해까지 4억 6천만 원이었던 분양가에서 27억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평균으로 보았을 때 15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1년에 1억에서 2억씩 올라서 현재 20억이 넘는 가격의 시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시황과 같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여도 그동안 지난 시간이 있고 그동안 발전한 우리나라 경제가 있고 그동안 더 좋아진 잠실이라는 동네에 인프라가 있으므로 잠실의 아파트가 분양가였던 4억 6천만 원으로 다시 하락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년에서 3년간 폭등했던 가격은 구매자의 경제력 향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상승으로 최근의 가격 하락은 지난 2년, 3년간 과도하게 오버슈팅 되었던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현상으로 분석합니다. 잠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입지인데 이곳에서도 하락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상승장 동안 강남을 중심으로 상승이 이어져 왔던 것처럼 강남의 하락은 다른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전국 부동산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동안은 똘똘한 한 채가 대세라는 트렌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 중에서도 되도록이면 비싸고 좋은 입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강남이 오르면 강남보다 하나 아래 입지가 올랐고 그 하나 아래 입지가 오르니 바로 아래 입지도 또 따라서 오르고 그렇게 서울과 수도권, 전국의 모든 부동산이 들썩거렸습니다. 안 오르는 곳이 없었고 심지어 단독주택과 빌라,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까지도 가격이 이상 징후를 보이면서 들썩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는 매수 수요도 없던 서울 외곽, 수도권 외곽에 이렇다 할 호재가 없는 아파트까지 가격이 모두 올라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상승세는 작년 말과 올해 초부터 조금씩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군데 아파트에서 소수의 하락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하락 거래가 일시적인 것이며 하락 거래는 집주인의 사정 혹은 해당 입지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한두 건 매물에 한정지어서 소폭 하락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중순을 지나면서 본격적인 하락 실거래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입지들에서 많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임장을 다녀온 잠실도 이전 최고가 대비 몇 억씩 하락한 실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매물들도 이전 최고가 대비 몇 억씩 하락한 가격에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몇 억씩 하락한 가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수요는 아직도 없습니다. 매도인들은 이전 최고가를 생각하며 더 이상은 가격을 내려서 팔 수 없다는 입장이며 반대로 매수 수요는 지난 2년간 2배, 3배씩 폭등한 가격에서 이제 겨우 1, 2억 하락한 것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버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곳 잠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실은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입지로 서울 전체와 수도권 전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인데요. 이곳에서 몇 억씩 하락 거래가 일어나고 아파트 매물도 몇 억씩 하락한 가격에 수십, 수백 건씩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상승장 동안 서울, 강남이 가장 먼저 치솟아 오르면서 다른 한 단계 낮은 입지, 두 단계 낮은 입지, 세 단계 낮은 입지 등등 서울 수도권 전체의 시세가 따라 올라가는 그러한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정확히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예 시장이 다른 금리나 경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요가 차지하는 강남의 초고가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면 이제는 다시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낮은 가격의 아파트도 상급 입지 아파트의 가격이 내려갔으니 같이 밀려서 내려가는 시황입니다. 잠실이 1억 하락하는 것은 단순히 잠실이 1억 하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실이 1억 하락하였다는 것은 용산도 1억 빠지고 마포구와 성동구는 2억 빠지고 분당과 판교도 2에서 3억 빠지고 서울 외곽은 3억 넘게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오를 때는 강남이 상승을 이끌면서 다른 아파트, 다른 입지들도 모두 따라서 가격이 끌려서 올라갔다면 현재는 강남마저 아파트 가격이 빠지면서 강남이 눌리기 시작하니 당연히 다른 입지들은 가격이 밀리고 눌리면서 더 시세가 빠지는 형상입니다.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는 부동산 가격 하락 대세 현상이 바뀌지 않고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다시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요인이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바뀐다면 제 예상이 틀리고 그 분위기 반전이 나타난다면 그 분위기 반전을 만들 변수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금리이고 두 번째는 규제입니다. 최소한 올해 하반기, 올해 연말까지는 가격이 계속해서 밀리고 눌리면서 하락 분위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금리가 현재 상승 분위기에서 하락 분위기로 바뀐다면 가격도 다시 상승 분위기로 꿈틀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현재 받아둔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이자도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혹은 부동산 규제 완화도 최근 부동산 하락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별 대출금액 제한과 같은 촘촘하게 엮여져 있는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다면 눌려있던 투자 수요가 살아나고 이로 인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매수 수요 역시 다시 자극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부동산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 부동산 가격 하락 분위기가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금리가 하락 기조로 바뀌거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다는 시그널이 보인다면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 분위기로 바뀔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은 청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 아파트나 막 청약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입지가 좋지 않거나 규모가 작거나 브랜드가 없거나 가격이 너무 비싼 아파트들은 무더기로 미분양과 할인 분양이 쏟아지며 분양가 아래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입지가 괜찮고 규모가 크고 브랜드 아파트이며 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월등히 저렴한 아파트라면 청약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내 집 마련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실 아파트가 아무리 하락한다고 하여도 잠실 엘스 아파트처럼 당시 분양가였던 4억에서 5억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동산 시장을 계속 지켜보고 임장을 다니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좋은 청약 기회가 보인다면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현재 부동산의 정확한 분위기와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의 기회까지 놓치지 않고 전달드릴 테니 소식 놓치지 않게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